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이 내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렵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활용이 너무 많아요. 활용.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음. 그리고 코딩을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학습한 것을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서드나 함수 이런 것들은 배워서 몇 번 연습을 하면 쓰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기 시작할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줄을 이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활용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그쪽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쓰기 위해서 요번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못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익히는 사람이 있는데 즐기는 사람은 누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보고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바로 생각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응용력이 굉장히 상당하게 좋은 거죠. 그냥 보면 그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자, 반면에 "난 이쪽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인제 접근하실 때는 정확하게 수학처럼 "얘는 이렇고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법들을 설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문제는 응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익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표현을 갖다 못한 거예요, 많은 곳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구나.'를 저랑 같이 연습을 몇 주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감을 딱 잡으면 사실 재밌어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음. 자, 일단은 BNF라고 해 가지고 기호를 이용해서 문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왜 영어 배울 때 뭐예요?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막 뭐 명사, 형용사 막 이러면서 배우고 그런 어떤 요소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이 이런 문맥 자유 문법의 대표적인 녀석이고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기법이에요. 기호 몇 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 콜론, 콜론, 이퀄 나오는 게 대입 또는 대치라고 해서 얘는 왼쪽과 오른쪽의 대상이 있는데 만약에 A 콜론 콜론 이퀄 B라고 한다면 A하고 B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에요. 또는 문법에서 A 콜론 콜론 이퀄 한 다음에 이쪽에다 문법을 쭉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A는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헥사 인티저는 한 다음에 콜론 콜론 이퀄하고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름이라고 불렀던 것이 왼쪽에 써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객체라고 불렀던 것이 오른쪽에 써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당하는 문법의 이름이 있고 그 문법이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헥사 인티저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쌍따옴표예요. 쌍따옴표 속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상수, 항상 같은 수, 변하지 않는 수라는 뜻인데 얘는 아래서 보시면 숫자 0, 알파벳 X, 소문자, 대문자, 뭐 언더스코어
여기 소문자 AF, 대문자 AF, 숫자 0, 9 이런 것들이 상수인 것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가 써 있다면 그 위치에 그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용된다. 꼭 숫자 0 쓰세요 이런 뜻이죠. 숫자 0 쓴 다음에는 알파벳 X 쓰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상수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써줘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반드시. 자, 그리고 여기 점점점 나오죠. 점점점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호 많이 보셨잖아요. 생략하는 기호. 여기 보시면 소문자 A부터 F까지, 대문자 A부터 F까지. 이건 뭐예요? 숫자 0부터 9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은 앞에 있는 것부터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괄호. 얘는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룹이 하나 있는데 소문자 X하고 대문자 X네요. 그리고 사이에 여기에 있는 파이프 기호가 있어요. 파이프 기호가. 그래서 얘는 뜻이 나열된 요소 중 하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룹은 소문자 X 또는 대문자 X 중에 하나를 뜻하는 그룹이죠. 여기도 그룹이 하나 있네요. 여기 있는 그룹은, 자, 여기는 기호를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대괄호는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요소예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기호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호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같이 쓰는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이것도 5화라는 것 똑같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정규식 배우시게 되면 이런 거 그룹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별이나 더하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이것도 선택 가능한 요소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런 용도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언더스코어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그룹은 언더스코어와 헥사 디짓, 쌍따옴표 없죠. 쌍따옴표가 없이 헥사 디짓이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헥사 디짓이라는 게 또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룹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별표하고 더하기가 있네요. 자, 별표는 0개 이상의 요소. 그 말은 이 요소는 없어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1개 이상, 적어도 1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언더스코어와 헥사 디짓은 1개 이상, 1개 나와도 되고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더하기 n은 더하기 뒤쪽으로 숫자가 붙는 거예요. 요거 n은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하기 2 그러면은 2개의 연속된 동일 요소. 더하기 3 그러면 3개의 연속된 동일 요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문법을 볼 때 얘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뭐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같이 봐두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 빼면 8개잖아요. 8개 오늘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우리 이퀄스 동어랑 비슷하니까 대입.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것으로 본다. 또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라고 그랬고 쌍따옴표는 상수,
점점점은 부터까지죠. 괄호는 그룹, 파이프 기호는 오와,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얘가 선택 가능한,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많이 쓰여요. 많이 보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많이 쓰이지만 특히 얘랑 얘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얘랑 두 개 있을 때 별이 0개 더하기가 1개. 별이 0개 더하기가 1개.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6진수에 대해서 해석해 보죠. 맨 처음에 0 나와야 된다는 거죠. 0 다음에 소문자든 대문자든 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헥사 디짓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헥사 디짓이 뭐지라는 것은 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꼭 밑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찾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헥사 디짓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 디짓, 응? 자, 디짓은 아래 보니까는 0에서 9네요. 0부터 9 또는 소문자 A에서 F 또는 대문자 A에서 F라는 거죠. 16진수 맞죠? 그게 1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문서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문서에 연습하시는 문서에 넣고 싶으시면 텍스트 하시고 그 이미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교재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하세요. Alt Shift S 누르시게 되면 캡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분 캡처.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붙여 넣으시면 붙어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거 16진수예요? 아니에요. 또는 문법에 맞아요? 맞지 않아요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채팅창에다가 OX 틀려도 괜찮아요. 나는 그거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를 써주시면 돼요. 16진수.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숫자 0입니다. 0x 그리고 나서 1, 2, 3, 4 요거 16진수인가요? OX 16진수가 아니다. 맞다. 문자 4개가 써 있는데 다 틀리군요. 다 다르군요. 다 다른 모양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요 문법에 따라서 잘 보시는 거예요. 맨 앞에 숫자든 뭐 문자든 0이 있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X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이상인데 언더스코어는 선택사항이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헥사 디짓만 들어있으면 되는데 헥사 디짓을 가서 봤더니 디짓 부분에 0에서 9잖아요. 얘네들 다 0에서 9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상이죠. 1, 2, 3, 4니까 4개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16진수예요. 16진수예요. 자, 0x 10 AA BB 언더스코어 10 요렇게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16진수가 맞다 틀리다. 요 문법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속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공X는 맞았고 공X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네들이 헥사 디짓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헥사 디짓 범위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여기에 0도 있고 아마 1도 있을 거고,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언더스코어하고 헥사 디짓하고는 하나의 그룹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하고 숫자 1하고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들어간 거예요. 웃기죠? 자, 요렇게 생겨도 될까요? 이번에도 다 맞아요. 아이고, 제 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아, 이거 나중에 바꿔놔야겠다. 잠깐만요. 살릴 수 있는지 한 번만 해보고. 이게 계정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 계정에서 작성한 걸 다른 계정에서 바로 연결해서 가져오질 못하네요. 나중에 여기다 다시 복사해 놔야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좀 가져올게요. 연결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잘 나오죠? 오케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헥사디짓이라는 것 앞에 언더스코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저런 식으로는 잘 안 씁니다. 요거는 어떤가요? 요거? 잠깐만요. BNF는 교재에만 있으실 거예요. 제가 다시 복사하고 있을게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 번만 보고 계셔 주세요. 그쪽으로 복사해 놓을게요. 왜 틀렸는지 설명 써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틀리다고 하신 분이 2분 계신데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언더스코어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헥사 디짓의 앞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헥사 디짓이 있어야만 그 앞에 하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틀렸죠. 자, 그러면 0x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문법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까요? 짠! 아, 틀렸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틀렸을까요? 언더스코어가 2번 나와서 단독으로 사용 불가라는 설명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얘는 4 앞에 붙은 거예요.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헥사디짓 앞에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얘만 지금 단독으로 쓰였죠. 헥사디짓 없이. 얘네가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이 한 번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 아니 얘랑 쌍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아니면 얘만 나오거나 헥사디짓만 나오거나 아니면 2개가 같이 나오는 건 오케이. 그렇죠. 언더스코어가 보이면 헥사디짓이 있어야 돼요. 언더스코어는 썼는데 얘는 못 쓰지 않는 그런 문법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에 써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들이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감각을 키우시기 위해서 조금 계속 볼 거예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여기에는 BNF를 안 써놨는데 교재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복사에다가. 자, 그러면은 얘가 이것을 한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은 선택적이에요. 그 말은 안 써도 된다는 거는 이해했어요. 그럼 얘랑 관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얘만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잘 간파하셨어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0x 한 다음에 a, b, c, d, e, f, g 얘는 돼야 한대요. 이해를 하신 거죠? 그렇죠. G는 여기 없잖아요. 이 범위 내에.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6진수를 하나 만들어서 써보실래요? 채팅창에. 아주 간단한 것도 좋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것도 좋고 편하게. 제가 예제를 안 들었는데 이런 것도 16진수잖아요 라는 걸 보여주셔도 괜찮고 나는 대문자가 좋아요 막 이러셔도 되고 자, 제가 100개 써볼게요. 좋습니다. 가장 현실감 나는 게 여기 있어요. 현실감이 좀 납니다. 여기.
왜 그러게요? 왜 현실감이 난다 그랬을까요? 응? 왜 안 된다 그러죠? 이게 숫자 0인데 알파벳으로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6진수는 어떤 주소,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16진수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자, 그런데 이제 주소가 상당히 길거든요. 뭐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한 글자 표현하는데 사실 4비트가 필요해요.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개 비트가 있다. 그럼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0이니 아니면 1이니 딱 이것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2개 비트가 있다. 복수형은 생략할게요. 그럼 00 또는 01, 10, 11이라고 하는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의 비트가 있다 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000, 001, 010 쭉 해가지고 저희도 써봤어요. 까지. 자, 그래서 000부터 111까지 해가지고 8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2에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의 n승.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이렇게 하지 2의 3승, 이렇게 하지 2의 n승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연산 기호가 언어마다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거를 좀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함수, 2의 n승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이썬에서의 표기인데 n이 4다. 그러면은 16 이렇게 나오죠. 한 김에 이 표현 2가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의 n승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의 표현 가지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트의 표현 가지수. 지수가 맞나요? 가지수? 자, 그랬을 때 0부터 F까지는 16가지잖아요. 그래서 16진수잖아요. 그래서 16, 16가지를 표현하는 데는 4개 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서 8비트, 요렇게 해서 8비트, 8비트, 8비트니까 총 32비트, 4바이트라 그래요. 자, 8개 비트는 한 바이트를 뜻해요. 8개 비트는 한 개 바이트를 뜻해요. 자, 그리고 4개 비트는 하나의 니블이라고 불러요. 그냥 단위예요. 그리고 2의 10승을 1K라 그래요. 킬로바이트죠.
나중에 이거 2에 20승, 2에 30승, 2에 40승, 2에 50승. 요즘에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K 곱하기 1K거든요. K 곱하기 K.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1K가 1K만큼 있다. 생각하셨어요? 메가. 그렇죠. 요 과제 들어야겠다. 메가 얘는 1메가가 1K만큼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알려주면 안 되잖아. 얘는 얘가 1K만큼, 얘는 얘가 1K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2의 10승이 K라서 그 전 단위 곱하기 1K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라 그러면 A 곱하기 1K, 얘를 B라 그러면 B 곱하기 1K 나오는 거죠. 요거 다 찾으셔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어떤 단위 같은 것들을 좀 아시게 될 거고요. 오케이. 이제 문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벌써 맞히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기가 나오고 테라 나오고 페타 나오죠. 정말 신기한 게요. 저는 2세대예요. 요 메가.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640메가 하드디스크 사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도 1기가 있었어요. 집 드라이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기가 집 드라이브가 요즘으로 보자면은 외장 하드보다 커요. 모뎀만은 모뎀도 아니 커요 되게. 근데 그게 막 신제품이라고 되게 좋아해서 막 사람들이 되게 딱 비싸게 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안 갔죠. 1기가 1기가 하면은 어디다 쓰라고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단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테이트먼트하고 익스프레션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 스테이트먼트하고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파이썬이. 근데 스테이트먼트하고 익스프레션의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하고 스테이트먼트라고 나눴는데 사실은 스테이트먼트만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의 한 종류예요. 자, 저희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내릴 명령을 나열해 주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의 종류라든지 사용 방법을 익혀 나가는 것이 파이썬 학습이죠. 보면 스테이트먼트는 심플 스테이트먼트하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심플 스테이트먼트하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그럼 두 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요. 콜론을 사용해서 헤더 부분하고 바디 부분을 나누게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콜론이 보이지 않으면 심플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콜론을 사용해서 헤더 부분을 분리시키고 블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지?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if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배우실 거.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 배웠지만 요거 배웠죠? A는 10이다. 이거 우리 평소 산수할 때 많이 쓰잖아요. 뭐라고 해석하세요? 채팅창에 써주시거나 뭐 말씀 주셔도 괜찮아요. 요거 그냥 초등학교 영어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A가 5보다 크다죠. 자, 그런데 여기 if가 있으니까 A가 5보다 크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콜론이고 콜론 다음에 줄 바꾸거든요. 반드시는 않은데 줄을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반드시 들여쓰기 해야 돼요. 인덴트라고 하는데 들여쓰기는 한 글자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4글자 들였습니다. 예쁜 게. 2개 들였어도 괜찮아요.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오류 안 나요. 보세요. 오류 안 났죠. 그런데 예뻐 보이지 않아 이런 느낌이죠. 네. 자, 제가 엔터키만 칠게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들여쓰기 되죠. 거의 대부분의 편집 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콜론을 쓰면 4칸을 들여쓰기 해줘요. 만약에 4칸이 들여쓰기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실 때 콜론의 앞에 이렇게 공백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붙여 쓰는 걸 예쁘다고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비교 연산이라고 누가 써주셨는데 맞아요. 비교 연산, 연산자죠. 연산자의 앞 뒤에는 공백을 써주는 걸 이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if하고 a는 성분 자체가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은 if a, ifA라는 단어가 돼버려서 반드시 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붙여 써도 사실은 되거든요. 성분 자체가 얘는 이름이고 얘는 객체고 얘는 연산자고 완전히 달라서 파싱이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써주는 게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예쁜 코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항상 앞뒤로 공백 주시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블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블럭 내부에는 한 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줄 써도 돼요. 뭐라고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키셔야 되는 룰이 있어요. 얘랑 선이 똑같아야 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들여 쓰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코드를 짰니? 인덴테이션 에러가 발생하죠. 다른 언어는 이렇게 해도 오류 안 나요. 근데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어서 그래서 좋은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되지 않고 딱 줄 맞춰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가 블럭이고요. 이게 콜론이에요. 자, 위로 다시 가보면 블럭이 생성되며 라고 했죠. 콜론 뒤쪽으로 나오는 걸 바디 또는 블럭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그 블럭 내부에 스테이트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 생성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엔터를 눌러 줄을 바꾸고 들여쓰기 한다. 엔터를 눌러 줄을 바꾸고 들여쓰기 한다. 그러면 블록 종료는 어떻게 하는가? 내어 쓰면 돼요. 내어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가 5보다 클 때 이걸 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다 끝났어. 그럼 여기서 다시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A는 5. 이런 식으로 또 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프린트 A. 여기다가 프린트 A 라고 주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세 줄은 A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이 된 거예요. 만약에 A를 3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실행시키면 여기 있는 세 줄은 나오지 않죠. 그게 이제 블럭이라는 건데 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요것이 참이면 콜론 뒤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A가 5보다 크면 블록을 실행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블록 내부에 세 줄이 들어있던 거죠. 얘는 그런 말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A를 5라고 하고 그거 출력해. 그래서 이쪽 실행과 무관한 거죠. 블럭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들여쓰기 됐는데 여기 내어쓰기 됐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블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자, 그런데 그런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외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너무 많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은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외우는 거는 힘들어요. 물론 나중에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 익혔으니까. 어디서 콜론 쓰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for는 이렇게 써요. for x in range 5 콜론 프린트 x 0, 1, 2,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원리를 다 배우실 텐데 우선은 오늘은 이거예요. 콜론 들여쓰기. 강의를 나가보면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하고 문장을 써야 돼요. 그리고 콜론이 나온 다음에만 들여쓰기하고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아, 왜 안 돼요? 아니, 왜 내어 쓰셨어요? 하고 싶어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됐을 텐데 왜 내어 쓴 거예요? 그렇죠. 왜 들여쓰기가 됐는지를 인지 못한 거죠. 그리고 들여쓰기 됐으니까 이상하니까 앞으로 둔 거죠. 그런데 콜론 다음에 엔터 치면 반드시 들여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안 되는 거. 아, 왜 위에선 되는데 밑에선 안 돼요? 왜 안 돼요? 블럭 내에서는 쫙 줄이 맞아야죠. 맞아야죠. 마음대로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if x가 3보다 크면 요러면 또 들여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세요. 이게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요. 얘가 x를 출력하니까 0, 1, 2 나온 거예요. 3. 근데 왜 4는 2번 나왔지? 라는 거예요. 여기서 4를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x가 3보다 크니까 또 출력한 거죠.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 안 배웠잖아요. 안 배우고 해석하는 게 더 쉬운 거 아세요? 배우면 안 보여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문법 설명 안 하고 이런 것만 계속해서도 볼 수는 있는데 확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콜론 나오면 줄 바꾸고 들여쓰기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줄은 여기 보세요. 맞아야 돼요. 다른 콜론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 들여쓰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문법도 많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요 들여쓰기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안 지키시더라고. 자, 오케이. while도 똑같아요. while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while은 뒤에 있는 것이 true인 동안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BTS가 여기 보세요. 안 끝날 거예요.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이걸로 멈추시고. 그래서 왜 그 영화나 이런 거 보셨을 때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 해가지고서는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게 요거로 만드는 거죠. while문. while문을 쓰게 되면 계속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있어서 다른 애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계속 뭔가 자기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멈출 수는 있어요. 프로세스 죽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try with는 나중에 보고요. def 클래스는 제가 간혹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def add a, b return a 더하기 b 이게 함수예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add 10, 20 이렇게 써먹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콜론 나왔죠. 그리고 들여쓰기 됐죠. 오케이.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콜앱에서는 열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 같은데 들여쓰기를 탭으로 할 때와 스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우리가 탭으로 할 수도 있죠. 아까 썼던 거 여기서 탭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4번 갈 수도 있고 오케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탭을 자동으로 스페이스로 변경
이 옵션을 많이 써요. 에디터에 그런 옵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탭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보통 탭을 쓰지 말라고 해요. 편집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작성할 때 탭을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내 손은 탭이 익숙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내가 탭을 써도 그게 스페이스로 변경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스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탭 누를게요. 한 번만. 한 번 눌렀죠? 소리 한 번 들리셨죠? 자, 앞으로 갑니다. 4번 가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다른 애는 어떻게 돼 있나 좀 볼게요. 탭. 바뀌어져 있죠. 스페이스 4개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여기 있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 옵션이 있어서 옵션에 보자. 파이썬은 4개고 탭을 넣었을 때 고치게끔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다.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탭을 한번 넣으면. 오류 나요. 만약에 이거 옵션을 안 쓰게 되면 탭하고 스페이스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 눈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그게 스페이스하고 탭하고 섞여서 보이는 거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 글자 수가 안 맞을 때. 글자 수가 맞으면 괜찮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인덴테이션 오류가 난다. 그러면 앞에 혹시 탭하고 스페이스가 섞여져 있진 않은지.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볼 땐 정말 예쁘게 잘 됐는데 계속 오류가 나. 그럼 어떡하냐면 일단 Shift 탭. Shift 탭 하면 얘네들이 앞으로 이동해요. 계속 다. 그래서 다 줄을 앞으로 바꾸는 거죠. Shift 탭 눌러서. 그리고 나서 탭. 이런 식으로 내가 맞춰줘야죠. 근데 요즘 도구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드물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코드를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복사해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면 스페이스하고 탭하고 이런 간격들이 막 어떤 건 2개로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는 수동으로 예쁘게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Shift 탭해서 탭으로 들여쓰게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특징은 아셨어요? 콜론 엔터 치고 들여쓰기해서 블럭을 만들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직 내용을 작성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놔두기도 해요. 근데 뭐 자, 일단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심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한 개 행에 여러 개 스테이트먼트를 나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나열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럼 어떻게 나열하는데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나열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프린트는 심플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류 배운 적이 없죠? 함수거든요. 그쵸? 함수 호출한 거죠. 함수 호출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expression statement에 들어가요. 어디 써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요. 여기서 function call 여기 있다. calls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는 자기의 리턴 값, 반환 값을 객체로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설명은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하도록 하고 암기하셔야죠. 함수 호출은 익스프레션이래. 또는 심플 스테이트먼트래. 그럼 얘네들은 세미콜론으로 나열할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얘도 엔터키 안 치고 이렇게 가요. 얘도 다 심플 스테이트먼트거든요. 되는 거죠. 이렇게는 안 짜요. 그런데 이렇게 코드장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많이 부족한가 보다. 화면의 높이가 이 높이가 부족해가지고 옆으로 쭉 출력했나 보다. 너비는 넓은데 지금 우리 화면 보니까 너비는 넓은데 높이가 너무 부족했나 봐. 이런 느낌. 그리고 코딩 해가지고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코드의 가격을 매길 때 라인의 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예쁜 건데 정말 짜고 싶다면 짜도 됩니다. 라는 뜻이지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콜론 들어가는 거 빼면은 사실 다 옆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콜론 들어가는 거 7개만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요거 7개 채팅창에다 쓸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뵐게요. 네. 편하게 물도 드시고 좀 쉬고 오세요.